네이버 적용 동의의결제도 활성화되려면 최근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자의 지위남용 혐의에 대하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표준 특허권자의 시장 지배자 지위 남용 행위 혐의와 관련하여 동의의결과 유사한 화해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보도도 접하게 된다. 그렇다면 동의의결이란 어떠한 제도인가? 먼저 동의의결 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을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경쟁 제한 상태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경우 시정 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의 경우는 동의 판결, 연방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 형태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거래위원회의 삼시 대상이 되는 독점금지법 사건의 70% 정도가 동의명령을 통하여 해결된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운동화 제조회사의 신발에 대한 기망적 광고에 대한 동의명령이다. 여기에서 $2,500만 소비자 배상 기금을 설정하여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배상하였다. 또한 사후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연방거래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 2005년에 음료회사의 시장 지배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배타적 약정을 금지하고 나아가 인기 상품을 이용하여 비인기 상품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해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제도는 규제 당국에서도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사업자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소비자의 경우에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지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면죄부로 악용되거나 야합 등에 의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규제 영역에서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적정 이익을 도모하는 동의의결 제도는 특히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디지털 시대에서 그 의미가 더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물론 현행 제도상 부당 공동행위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법소비자보호법 등 유사한 다른 류레까지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시정 방안의 검토 등의 단계에서 많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적인 투명성을 통하여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범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이번 동의의결 절차에서 성공적인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번에 동의의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앞으로 규제 영역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다. 즉 과거의 규제 당국만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분쟁 해결이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가장 최적의 해결점으로 나아가야 한다.